강소미 이사님과 내일 저녁 식사 약속 잡아주게. 혜주는 비서에게 전화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나 죄책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결혼 생활은 그에게 있어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시각 혜준의 아내 지은은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혜준의 차가운 눈빛과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신문에는 혜준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한성그룹 한혜준 총수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기사 속 사진에서 혜준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결혼 2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지만 그녀는 혜준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녀는 그가 출연한 방송과 기사들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은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풍부하고 깊은 감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혜준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혜준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잊고 지내는 것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녀의 아파트에는 낡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은 그녀가 유년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었다. 지은은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유언으로 말했다. 지은아, 너의 재능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펼쳐라. 하지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너를 돈으로 보려 할 것이다. 너의 진정한 사랑을 찾을 때까지 너의 재능과 신분을 숨겨라.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지은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국내 최고의 IT 기업 태양테크의 창립자였다. 지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태양테크의 상속녀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신문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신문지를 버리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신문지 속 혜준의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혜준이 그녀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파트의 낡은 계단을 향했다. 낡은 계단에는 한 마리의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고양이의 다리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지은은 고양이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고양이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한 듯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지은은 고양이에게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고양이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처럼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고양이에게 물을 주고 밥을 주었다. 그녀는 고양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주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편안함을 느꼈다. 지은은 고양이에게 태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녀는 태양이와 함께 살면서 외로웠던 자신의 삶에 작은 위로를 얻었다. 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의 유품인 목걸이를 꺼냈다. 작은 펜던트에는 태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들 중 하나가 혜준이 있는 펜트하우스의 창문일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혜준이 그녀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혜준이 그녀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짝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짝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짝사랑이 끝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의 사랑은 그녀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했다. 한혜준은 아침 일찍 회사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강소미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자신의 야망을 향한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 결혼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걸림돌에 불과했다. 그는 소미와의 결혼을 통해 미래전자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려 했다. 이서연 비서 이혼 서류 준비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도록 해. 혜준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비서에게 말했다. 이서연, 리서윤 비서는 혜준의 명령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혜준의 아내 지은을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혜준이 얼굴도 모르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혜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네, 총수님,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연 비서는 혜준의 명령을 따랐다. 그녀는 혜준의 아내 지은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 그녀는 서류를 보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녀는 혜준이 언젠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혜준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시각 지은은 낡은 신문을 보며 혜준의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혜준이 소미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혜준이 소미와 함께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녀의 사랑은 짝사랑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혜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하고 헌신적이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지은은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 앞에는 퀵서비스 기사가 서 있었다. 지은은 퀵서비스 기사에게서 서류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서류에는 혜준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텅 빈 공간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서류를 든 채로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침실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목걸이와 함께 태양테크의 상속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짝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짝사랑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저 이제 돌아갈게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서류 봉투에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은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혜준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혜준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이혼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들고 서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서현 비서님,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서현 비서는 지은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지은이 혜준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은이 혜준에게 상처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슬픔보다 더 큰 결의가 느껴졌다. 그녀는 지은이 이제 더 이상 혜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길을 가는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며칠 후 이혼 서류를 가지고 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혜준은 지은이 직접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지은이 들어오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서류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지은은 혜준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혜준의 앞에 서서 말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남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고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지은은 이혼 서류를 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뒤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혜준은 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내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서해그룹의 후계자 이서연, 리 이서연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그녀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혜준은 그녀가 남긴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서류에 적힌 지은의 서명을 보며 그녀가 자신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말에서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미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후회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해준 최준의 사무실을 떠난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IT 산업을 이끄는 거대 기업 태양테크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새로운 총수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귀는 조용했지만 강력했다. 지은은 아버지의 유품인 태양테크의 낡은 건물 대신 최첨단 기술로 지어진 새로운 본사 건물을 세웠다. 그녀는 그곳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의 기자회견에 모여들었고 그들은 모두 태양테크의 새로운 총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그녀가 얼굴도 모르는 태양테크의 상속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지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보석들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순수하고 착한 서연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태양테크의 새로운 총수 한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태양테크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태양테크는 앞으로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젊은 인재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태양테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지은의 당당한 모습에 기자들은 감탄했다.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태양테크의 새로운 총수로서 태양테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한 기자가 지은에게 해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한 총수님, 최근 한성그룹의 한해준 총수와 이혼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혼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네, 사실입니다. 저희는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은의 단호한 말에 기자들은 더 이상 해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냉정함에 압도되었다. 한편 해준은 지은의 기자회견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태양테크의 상속녀이자 새로운 총수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함께 지은의 냉정함에 압도되었다. 그는 지은을 향한 자신의 욕망과 함께 그녀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지은을 되찾고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지은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해준은 지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지은에게 사과하고 그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해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준은 지은을 직접 찾아갔다. 그는 태양테크의 새로운 본사 건물 앞에서 지은을 기다렸다. 그때 지은이 리무진에서 내렸다. 그녀는 그가 알던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보석들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순수하고 착한 지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해준이 항상 동경해왔던 태양테크의 새로운 부사장 김민준이었다. 해준은 지은에게 달려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는 너를 사랑해. 해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해준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무시하고 태양테크의 본사 건물로 들어갔다. 해준은 지은의 냉정함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되찾고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지은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그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녀는 해준의 비열한 본성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해준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해준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해준과의 과거를 잊고 태양테크의 총수로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해준, 지은, 이 태양테크의 총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흔들렸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의 자만심은 철저하게 무너졌다. 그는 지은이 낡은 신문을 보며 자신의 기사를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순수한 눈빛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지은은 그가 알던 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하고 단호한 사업가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자신의 비열한 행동들이 떠올라 그녀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욕망과 함께 그녀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지은을 되찾고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지은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해주는 지은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지은에게 사과하고 그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해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준은 지은을 직접 찾아갔다. 그는 태양테크의 새로운 본사 건물 앞에서 지은을 기다렸다. 그때 지은이 리무진에서 내렸다. 그녀는 그가 알던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보석들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태양테크의 새로운 부사장 김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해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이 자신을 완전히 잊고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민준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서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은은 서준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했다. 그녀는 서준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해주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는 욕망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야망은 끝없이 추락했다. 그의 인생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다음 날 해준의 회사에 위기가 닥쳤다. 한성그룹의 주요 협력사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해준은 모든 것을 잃고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는 모든 것이 지은의 복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을 향한 자신의 비열한 행동들이 떠올라 그녀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지은을 찾아가 그녀의 용서를 구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해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는 지은의 비서에게서 온 것이었다. 한해준 총수님, 한지은 총수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녁 8시 태양테크 본사 30층 회의실로 와주십시오. 해준은 지은이 자신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저녁 8시 해준은 태양테크 본사 30층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지은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해준을 바라보았다. 해준은 지은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었다. 그는 지은의 앞에서 자신의 비열한 행동들이 떠올라 그녀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지은에게 사과하고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지은은 혜준에게 말했다. 한혜준 씨,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를 멸시했고 나를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차례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할 거예요. 지은의 차가운 말에 혜준은 절망했다. 그는 지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지은은 혜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당신은 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은 이 기회를 잡을 건가요? 아니면 포기할 건가요? 지은의 제안에 혜준은 망설였다. 그는 지은의 제안이 자신에게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혜준의 말에 지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혜준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혜준이 자신의 야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혜준은 지은 이 내민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다. 그는 파산 직전의 회사와 무너진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은이 제시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지은이 내민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지은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혜준이 받은 프로젝트는 태양테크의 새로운 사회 공헌 사업이었다. 그것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혜준은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술 전문가도 교육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냉정한 사업가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지은의 제안을 받아들였기에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해야만 했다. 그는 예전처럼 비서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었다. 그는 직접 교육센터를 지을 부지를 찾아다녔고 직접 건축 자재를 구매했다. 그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사람들은 그를 냉대했고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예전처럼 자신의 이름과 권력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혜준은 교육센터가 들어설 부지 주변의 낡은 동네를 지나가다가 한 낡은 건물을 발견했다. 그 건물은 태양테크의 오래된 창고였다. 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낡은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림들은 모두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림들을 보며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는 이 그림들이 지은이 어린 시절에 그렸던 그림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림들 속에서 어린 시절의 지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지은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멸시하고 짓밟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행동들이 떠올라 그녀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욕망과 함께 그녀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지은을 되찾고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지은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해주는 그림들 속에서 지은이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꿈을 보았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해주는 지은이 내민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내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내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욕망과 함께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한번 지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지은에게 사과하고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은 해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준은 지은을 직접 찾아갔다. 그는 태양테크의 새로운 본사 건물 앞에서 지은을 기다렸다. 그때 지은이 리무진에서 내렸다. 그녀는 그가 알던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보석들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순수하고 착한 지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태양테크의 새로운 부사장 김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해준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이 자신을 완전히 잊고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하지만 해준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는 너를 사랑해. 해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해준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태양테크의 본사 건물로 들어갔다. 해준은 지은의 냉정함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되찾고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지은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그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녀는 해준의 비열한 본성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해준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해준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해준과의 과거를 잊고 태양테크의 총수로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해준, 지은, 이 내민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을 보았다. 그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지은이 내민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혜주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왔다. 그의 회사는 여전히 파산 직전이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떠났다. 그는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했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찾아가 그녀의 용서를 구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비열한 행동들이 떠올라 그녀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 그때 혜준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편지는 지은이 보낸 것이었다. 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혜준 씨, 당신이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를 멸시했고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사랑의 기회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할 거예요. 혜주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지은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에게 준 기회가 사랑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는 지은과 함께 일하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지은은 서준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과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과 함께 태양테크를 더욱 크게 키웠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태양희망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꿈을 지원했다. 서연은 서준과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혜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혜준은 지은의 사무실로 향하며 긴장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었다. 혜준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은 혜준을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한혜준 씨,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할 거예요. 지은의 차가운 말에 혜준은 당황했다. 그는 지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지은은 혜준에게 한 가지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혜준은 태양희망재단의 총괄이사로서 모든 사회공헌 사업을 책임진다. 한혜준은 자신의 권한으로 태양희망재단의 모든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단 한지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 혜준은 계약서를 보며 깜짝 놀랐다. 그는 지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권한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은이 자신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준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나를 완전히 믿는군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혜준에게 말했다. 한혜준 씨, 나의 믿음은 당신의 성실함과 진심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할 거예요. 지은의 단호한 말에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은이 자신에게 준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세월이 흘렀다. 한혜준은 태양희망재단의 총괄이사로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쫓는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그는 지은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잃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한편 지은은 박서준과의 사랑을 키워나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과 함께 태양테크를 더욱 크게 키웠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태양희망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중과의 과거를 완전히 잊고 서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서준과 함께 태양희망재단에서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전시회에 참석했다. 전시회장에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지은은 그들의 열정과 꿈에 감동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바로 혜준이었다. 혜준은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준은 지은과 서준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욕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는 욕망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지은 씨 축하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다. 혜준의 진심, 어린 축복에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혜준에게 말했다. 혜준 씨, 고맙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행복을 찾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이 세상에 남긴 따뜻한 흔적은 영원히 남아있었다. 그들의 사랑과 봉사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꿈은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결혼 후 지은과 서준은 태양희망재단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단순히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삶에 지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활용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고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서준은 태양테크의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은은 직접 복지시설의 디자인을 맡았다. 그녀의 디자인은 항상 따뜻하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다. 세월이 흘러 지은과 서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다. 그들의 딸의 이름은 김태양으로 그들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김태양은 엄마를 닮아 따뜻한 마음씨와 아빠를 닮아 총명함을 지닌 아이로 성장했다. 김태양은 엄마의 손을 잡고 태양희망재단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빠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사랑을 배웠다. 그녀는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이 세상의 빛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어느덧 김태양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은과 서준은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지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았네요. 서준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이 도시에 영원한 희망이 되었어.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도시의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다. 한혜준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무심하게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절도 있고 거침이 없었지만 그가 걷는 공간은 지나치게 넓고 텅 비어 있었다. 고급 가구들과 현대 미술품으로 채워진 그의 펜트하우스는 마치 잘 정돈된 미술관 같았다. 사람의 온기라곤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를 방이는 것은 벽에 걸린 거대한 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뿐이었다. 혜주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한성그룹의 젊고 유능한 총수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야망, 젊은 리더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붙어 다녔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가 가진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공허했다. 특히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그의 결혼 생활은 한낮의 그림자처럼 의미 없는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했다. 2년 전 그는 집안의 압력으로 인해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의 아내가 된 여자는 이름만 알려졌을 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결혼식은 그저 사진 몇 장과 서류상의 절차로 끝났고 그는 그 후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아내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 그저 형식적인 족쇄일 뿐이었다. 그는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의 마음은 한성그룹의 주요 협력사 중 하나인 미래전자의 상속녀 강소미, 캉소미에게 향해 있었다. 혜주는 소미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려 했고 소미 또한 그런 그의 야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이해관계에 가까웠지만 혜주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완성해 줄 것이라 믿었다.